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설반 산업단지 지금 내년 2025년 2월에서 3월 달에 인부 15,000명이 공사를 하기 위해 용인 원산 백안면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인구가 5,000명, 8,000명 밖에 안 되는 용인 백암 쪽에 15,000명이 들어오게 되면 숙박업소, 식당 등 아주 난리가 나겠죠. 다시 한번 이 주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지금 신청을 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선착순 50분에게 용인 원삼 SK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투자 가이드북을 드릴 겁니다. 이걸 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용인 원삼 쪽에 투자 계획을 가지시면 됩니다. 매입시 주의사항 등등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도로를 어느 정도를 폭을 갖고 와야 되는지 지금은 6m 이상으로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건축법에는 4m인데 성장관리권역에는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원룸이나 상가를 지을 때 상가를 6m 도로에 짓지는 않겠지만은 원룸이나 주택을 지을 때 이 도로 부분을 꼭 확인하고 땅을 매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거형, 복합형, 산업형으로 나뉩니다. 산지 관리형까지. 주거형에는 불호용도 판매시설 정하게 되어 있죠. 주거형 이런 거 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택을 지을 때만 주거형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산업형만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산업형은 불호용도가 공동주택 말고는 없습니다. 산업형을 매입을 하셔야 되고 아니면 복합형 산업형을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판매시설, 공장, 창고시설까지 다 매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도로가 확장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보시면 용인 클러스터 TSMC 55배 규모입니다. 미 실리콘밸리 넘어선다.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 도시로 삼성전자 360조, SK하이닉스 인천공항 터미널의 2배 규모 팹을 구축합니다. 팹 1기입니다. 팹 1기가 인천공항 터미널의 2배 규모입니다. 200여 개 소부장 설계기업, 5차 철도망 반영기대. 용인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가진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무려 45년 동안이나 묶여온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용인시장이 해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용인에 건설하는 반도체 팹들은 기존의 팹들과 단순히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올해 초 TSMC의 일본 구마모토 1공장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부지 면적이 21만 제곱미터입니다. 약 6만 평 가까이 되죠. 6만 평인데 이동 남사 삼성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728만 제곱미터, 226만 평, 약 34.7배입니다. 34.7배, 약 35배. 그 다음에 원삼은 126만 평, 220만 평이네요. 126만 평으로 해가지고 약 20배입니다. 20배. TSMC 부지 면적의 약 20배나 되는 지금 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내년에 착공 예정인 SK하이닉스 1차분 건축 연면적은 인천공항 터미널 1, 2터미널 연면적 합계의 2배가 넘으며 팹 한동이 대한민국 최고층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 5동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 롯데타워 건물의 5배, 5동을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거대한 반도체 생산 라인들을 중심으로 200여 협력단체, 200여 협력업체가 들어오고 이 200개의 협력업체라는 것도 거의 중대기업 수준이 200개고 나머지 이 밑에 2차, 3차, 4차 협력업체들을 100평, 200평, 300평 이렇게 쓰는 업체들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들어올 겁니다. 이 정도로 용인 쪽으로 대규모의 공장들이 유치될 겁니다. 굴지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200개라는 겁니다. 팹리스 기업들이 모여들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 시장은 세계 최대 반도체 중심 도시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교통망을 갖추고 첨단 IT 인재를 양성할 시스템을 갖추는 작업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경강선 연장, 국가철도도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자, 트럼프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놀라게 한 삼성전자 캠퍼스 부지 면적이 87만 평입니다. 팹 6기가 계획 중이죠. 87만 평인데 이동 남사는 평택 캠퍼스 2.5배, 용인 반도체만 해도 1.44배, 약 1.5배 가량 되죠. 팹 한동이 롯데월드타워 5동 규모, 인천공항 1, 2 터미널 2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팹 한기 연면적이 111만 평입니다. 이번에 팹 한기 공사한 게 111만 평. 팹 한동 규모만도 어마어마하다. 1기 팹 건축물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고 놀랐다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1공장 520m, 폭이 200m. 압도할 정도인데 폭은 비싸나 길이는 660m, 약 140m가 더 깁니다. 어마어마하죠. 높이는 30에서 40층, 거의 100m, 120m, 약 150m까지도 될 높이입니다. 아파트 거의 40층, 50층 높이죠. 팹 한동의 연면적이 대한민국 최고의 건물인 롯데월드타워 5동 정도를 합쳐야 될 정도다. 이곳에 이런 규모의 팹 4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정도 규모면 사실 15,000명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처음에 15,000명이 들어오지. 나중에는 3에서 4만 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공사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리고 삼성반도체는 팹 6기가 국가산단을 조성해서 들어올 예정이고 2026년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보상 절차도 속도를 내서 단축시키려고 한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속속 직결하고 있습니다. 용인반도체 협력화 단지에 50개, 첨단반도체 이동 남사에 150개, 약 200여 개 큰 기업들이 200여 개 들어오고 나머지 진짜 작은 기업들은 수천 개 들어오겠죠. 수천 개. 이 가운데 선한필지의 주성 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죠. 이런 업체들이 200개 들어온다. 굴지의 소부장 기업. 이 업체들이 50개, 원삼 SK에 50개, 그 다음에 이동 남사에 150개 들어오고 나머지 작은 기업들은 주변에 엄청나게 많겠죠.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 꼽히는 도쿄 일렉트론은 이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바로 앞에 원삼 일반 산업단지에 이미 토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약 8,177병을 매입했으며 연구동과 팹을 설치할 계획이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내년 3월부터 25년 3월입니다. 원삼 일반 단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SDI와 반도체 소자업체인 나녹스 등이 쬐 있다. 그 다음에 굴지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다 들어온다는 얘기고 지난 2023년부터 여기에 나와있죠. 2023년부터 24년 5월 말까지 용인시 각 산단에 입주한 중소기업 창업기업은 426사가 된다. 산단에 입주한 산업단지는 500평 이하가 없습니다. 500평 이하가 없기 때문에 큰 규모의 업체들만 들어옵니다. 그 업체가 이미 426개나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주변에 100평, 200평 쓰는 업체는 1000개 이상 들어왔다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 공장 부지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올려놓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얼마나 큰 규모로 들어올지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서는 지금 공사를 시작하면 어느 라인으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교통은 얼마나 정체가 될지 그리고 어디로 숙소를 잡을 예정이며 원룸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으로 지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